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 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우게 됐는데 이것을 회사가 반증해 주시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또 10월 7일자 뉴스에 조선비즈, 조선 등 조선 세계일보네요. 조선 등 6대 업종 수출 경쟁력 강화, 핵심 소부장 국산화 나선다라는 제목으로 비상경제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내용 이런 사진이 됐고 소제목으로서 압축한 내용을 보면은 정부 경상수지 개선 18개 대책 발표했다. 수출 유니콘사 1000개 육성 목표, 소부장 100대 핵심 전략 기술 재편, 중간재 수입 비중 줄여 리스크 축소, 밀쌀가루 대체 국내 생산 확대, 유사시 외화 유동성 공급 채널 가동, 그리고 이제 경제 체질 개선해서 대외 신인도 지킬 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읽어보면 느낌이 그래. 이제 모든 걸 다 잘하겠다는 얘기고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100대 그 공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만병을 치료하는 그 100대 정책을 얘기한다는 게 어느 정권이나 다 하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잘하겠다. 또 그런 그 정책들을 그 만들어내는 브레인들이 물론 그 정부 관료들한테서도 자료도 받고 또 이 정당에서도 또 전문가들도 있고 등등 하니까 나오겠지만은 모든 걸 잘하겠다 그러면 모든 걸 못하게 됩니다. 경험상. 그래서 현재 한국의 제약이 뭐냐? 가장 큰 제약은 뭐냐? 그것이 가장 문제일 거다 이게요. 그 제약을 먼저 공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고 또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현 집권층이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경제란 게 정치하고 무관한 건 또 아니죠. 당연히 경제하고 정치는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제약이 뭐냐 그거를 공감대를 끌어내 가지고 전부 다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너무 하나만 하기보다는 그래도 ABC에서 1, 2, 3 정도만 우선 집중적으로 해라. 저는 윤 대통령한테 물론 이제 정치는 초년생이지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참모들을 잘 해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좀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미에 대해서 머니투데이 10월 5일자 뉴스를 보면은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란 에코프로미엠 목표 주가는 뚝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뚝 떨어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기엠 사업 보고서에 그 제품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 내용을 상식상 뭘 만들고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양극재를 이쪽에서는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양극재는 전체 배터리 소재의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배터리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그러니까는 소재들이 니켈하고 그 다음에 리튬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이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5,740억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1조 거의 2천억을 했어요. 매출원가는 근데 조금 더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매출이익은 줄게 돼 있고 판매관리비가 또 74%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123%가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좋은 실적이다. 상반기까지는. 또 그러면 3분기까지도 또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영업이익률이 0.7% 증가한 거로 상승한 거로 이렇게 됩니다. 원가 생산성도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요 밑에 내용 중에서 이 재고 범위 기준이 회계 투명성 1차 관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원가 회계는 생산성으로 볼 때 완만하게 상승한 것으로 결산을 보통 만드는 성격이 됩니다. 원가 회계가 이런 정도 매출이 급상승을 했다면은 뭔가 좀 더 좀 이렇게 그 생산성이 더 또 좀 증가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1% 정도뿐이 증가를 안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금액상으로는 크겠지만은. 그래서 그 스루풋 회계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13.4%로 크게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스루풋율은 1.9%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이가 99.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1.18, 0.02, 원가 회계 생산성보다는 1%가 더 그 감소를 하락을 했죠. 거기다가 영업이익 차이가 원가 회계는 1108억 원 남는다고 했는데 반 정도뿐이 되질 않습니다. 반도 안 되죠. 530억 뿐이 안 됩니다. 578억이라는 것은 아직 미실현 이익을 재고가 증가했다고 원가 회계는 이익을 내게 산출한 건데, 스루풋은 아직 안 팔린 거는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익을 제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재고 자산이 엄청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대로 분기보고서와 2021년도 사업보고서는 영업보고서로 대체되고 분석에 필요한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을 비공개하게 하고 있다.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결과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비상장 기업보다 더 불평한 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스루풋 손익을 산출해 냈느냐, 그거를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원래 그 스루풋 쪽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WCAI로 하는데 산출할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지금 그 2021년도 사업보고서가 있으면은 2021년도 재고하고 2021년도 재고하고 2020년도 재고를 하는데 입수할 수 있는 거는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재고자산 명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거로에서 전체 재고자산을 범위로 해서 말하자면은 이 스루풋으로 말하자면 산출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1,000원짜리 변호사를 비유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변호사의 논리를 역논리화해서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죄다. 분석하는 입장에서 스캡티시즘을 가지고 회의론적인 합리적인 회의론주의로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모든 기업의 결산서는 부직회계 개연성 가정이 있다. 되게 업체로서는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그렇게 의심을 하고 거꾸로 무죄를 위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반증할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 스스로 해도 되지만은 이 분석가가 반증을 해서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오히려 변론을 제가 그 기업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공개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법이 오히려 더 발전적인 그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과학 철학적인 생각인 거죠. 재고자산 명세와 비성분 데이터가 비공개면 우선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 얘기는 뭐냐? 니들은 유죄다 라고 먼저 해놓고 반증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꺾인 글씨는 결국은 말하자면은
가공 비율을 가정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2000년도 가공 비율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계속 상승한다고 보고, 니켈하고 막 리튬 이런 것들이 계속 뛰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가공비는 내려가고 재료비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해서 가공비를 산출하고, 가공비가 산출돼서 가공비에다가 판매관리비를 더하면 이게 운영비용이 되고, 그래서 전체 영업비용에서 운영비용을 빼면 그게 매출원가 재료비다. 매출원가 재료비에서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빼면은 원재료 사용액이 나온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Q 총재료 비용의 이 비교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도 재고자산 명세라든지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검증 단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운영 비용 중에서 요거는 이제 전체 연간 금액이거든요. 536억 원 집행이 돼 가지고 직원 수는 또 70명이 증가해서 2020년 연봉은 5,700. 지금은 한 7,000 정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프레도 되고 뭣도 되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 WCAI인데 이거는 전체 재고 회전율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전체 재고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1.6 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반기에 1.6 회전이라 그러면은 매우 재고 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루풋율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분석 경험상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두 가지가 다 떨어지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가 투명하다고 일단 가정을 하는데 이 투명 가정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지 그 다음에 스루풋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갔어야 됩니다. 이것을 회사가 반증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 그러면 제가 반증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회사는 이거를 기업 영업 비밀로 하고 있다. 청기류가 아니고 영업 비밀이다. 이거는 아주 못 알려준다. 우리는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당신네들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어라고 계속. 그러니까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제 주장은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임팩트 미래 가치는 61.4%로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재료 비율이 82%나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은 이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라 그러면은 10% 곱하기 82%면은 한 8% 정도 인상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면 제품 가격의 8% 정도 똑같이 올린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납품 가격 연동제라는 게 이런 개념이 되겠죠.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보통 이제 상승 압박률이 한 10%다 그러면은 분명히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깎으면 깎았지 더 올려줄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원가 상승 압박률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구매자가 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납품업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깎을게. 그 대신 돈 좀 빨리 주세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스루프 쪽으로 중심으로 계속 소개를 다시 말하자면 전환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매입채무 회전율도 또 생략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다시 넣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또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수금 속도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매입채무 지급 속도는 안 좋아졌다 이겁니다. 에코 프로그램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금 속도보다 대금 지급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원재료가
구매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이런 거가 또 입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2022년도를 제안하면은 요거를 뭐 자동차 한 대분의 이 양극재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한 302만 7천 원에 납품을 하면 한 22만 원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 3대 업종이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있었고, 이거 지금 심각해. 세 군데가 있죠. 300만 원에 합시다. 그러면 51만 3천 원 남는다. 이 경우에 재고가 현실적으로 상반기까지 10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50%만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연말까지.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 재고 증가의 비용 부담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는 원가 회계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고생 안 하고 300만 원의 계약을 할 수 있다면은, 원래 계획은 한 20만 원 남는 건데 50만 원 남으니까 더 욕심 부리지도 않고, 그래도 이익은 챙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가 회계가 저는, 다 100%는 아니지만은, 인프레를 더 조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스루풋 패러다임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원재료 연동형이라고 해서 굿 이너프라고 제가 이름을 굳이 붙였는데,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됐으면은 이 납품 가격도 인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요. 아까 그 가격 압박률 정도 해가지고 재료 비율만큼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대로 근데 한 상반기 실적 그대로 가져간다고 봐서 아까 그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양극재 소재가 238만 5천 원이면 된다. 이렇게 이 영업사원이 산출을 해서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은 원가는 한 300만 원 되는데 이거는 70만 원이나 더 낮게 납품을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이제 극단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갭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에코 프로그램에 재고자산 명세하고 그다음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공시 안 하는 거는 비상장 기업보다도 못한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그 두 가지를 공시를 안 하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워야 된다. 그리고 반증은 당신들이 하세요. 라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는 300만 원 납품하겠다는데 230만 원에 납품해도 충분하다. 그래도 한 2만 원 남는다. 그 대신 딴 데보다도 우리한테 물량을 더 달라.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얼마 안 됐잖아요. 4회전만 우리가 시켜보자. 23.9% 증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판매가 42.5%나 더 증가하도록 물량 확보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 3조 4천억 정도 할 수 있을 거다. 무려 수량을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2조 3천억 분이 안 되는데 3조 4천억이면은 1조 1천억을 더 우리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려는지 현실적으로 어떨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래도 한 2,900만 원 정도뿐이 안 남는다. 원가는 아마 5천만 원 정도 남는 거로 5천억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거다. 이게 현실적인 거지. 자관 원가 회계 예측하고 그다음에 스루풋하고의 예측이 너무나 갭이 큰 게 또 에코 프로그램의 문제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진짜 가공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규모가 이제 1조가 넘는 그런 회사인데 이거는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공개를 해야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에코프로인지 모르겠어요. 환경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다는 얘기 같은데 프로페셔널들은 프로페셔널답게
좀 공개해 가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떨어졌죠. 그런데 작년에 유상증자 때문에 장부 가격이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이 티퍼 PER은 상승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주주 내역을 보면 에코프로가 45.58%를 가지고 있고 이름 TNC라는 데가 5.01%, 외국인이 10.64%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에코 프로 BM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